내 책의 첫 문장이 우리나라는 정토가 박물관이다. 지역 박물관별로. 아니 박물관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선생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 전체가 박물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박물관 이게 아니고요, 형님. 그렇지. 우리나라 전체가 박물관인데. 아, 그래서 저렇게 했다. 네. 그럼요. 박물관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한반도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에요. 그렇다. 인간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알지 못하니까 문화재에 관심이 없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는 신과대화 시간이죠. 네. 오늘은 어찌 보면 조금 지루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네. 그런 분야입니다만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네. 오늘이 그래서 3프로 최정예 진행자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성하기 쉽지 않아요. 예, 여기에 이제 김프로님이 더해지면 약간 전력이 떨어지게 되는 지루하게 지루해지죠. 예, 그래서 저희가 네. 드림팀을 오랜만에 만들어봤습니다. 네, 거기 네. 뭐 또 우리 조선의 혹은 뭐 대한민국의 3대 이빨로 통하시는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네. 지루하실 수가 없을 네, 겁니다. 물론입니다. 네, 우리 유흥준 문화재 청장님 전 청장님이시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유흥준 지금 이제 뭐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현직 네. 이사장님이시고 네. 오늘 우리 전 청장님과 함께 또 이사장님과 함께 우리 문화재 이야기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프로님이 매우 궁금하신 내용이 하나 있더군요. 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문화재청 관계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두 개 있었어요. 뭐죠? 그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쭉 저도 이제 보면 그 다 전반적으로는 왕들이 어땠고 귀족들이 어땠고 장군이 어땠고 하는 그런 것만 있지. 예를 들면 고려 시대에 국민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어떻게 생겼는지 화장실이 두 개인지 아니면 뭐 발코니 확장이 돼 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신혼부부는 어떤 방에 들어갔는지 뭐 침대는 있었는지 그냥 뭐 요를 깔았는지 뭐 그런 게 사실은 매우 궁금한데 대체로는 박물관에 가보면 이건 뭐 누구 왕의 금관 그건 또 똑같은 것 같은데 또 누구 왕의 금관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너무 그 귀족적인 삶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냐. 안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지금 문화를 이 얘기하면은 네. 내가 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본래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류학에서 문화는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정신문화 사상이나 역사 이거 빼고 물질 문화가 우리가 보는 문화재들에 있는 그 현장에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는 에브리바디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예. 근데 그것은 정프로 얘기대로 네. 그것이 기록으로서 또는 후손들이 잘 보존해 온 거가 사실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는 게 네. 삼국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생활의 자취를 남긴 거는 없고 무덤의 형식 속에서는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무덤이 왕이나 귀족들은 호화분묘가 되지만은 서민들은 그냥 토강묘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서민들의 자료는 없습니다. 없다. 그렇지만은 그런 정신으로 보면은 그 제왕의 문화 속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을 또 읽어내 가지고 이 지배층의 문화를 보면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서민 문화까지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민속학, 인류학 그쪽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것은 민속박물관에 가면은 그래도 있을 많은 수 걸 있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문화의 총화, 그때 문화의 가장 최첨단, 가장 고급진 게 이제 그때 당시 왕이나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왕실 문화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보다 훨씬 조금 아래였을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 김부식이 백제에 대해서 역사를 쓰면서 BC 3년 그러니까 온조왕 18년 예, 예, 네. 예. 위례성을 지은 것을 착신궁실 새로 궁궐을 지었다 이렇게 네. 팩트를 전하면서 그다음에 8글자를 더 썼어요. 거미불로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게 왕실의 미학이기도 하지만 백제인의 미학이죠. 그런 가치를 중히 여겼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네, 거기에. 예. 실제로 그랬는지는 그게 모르나. 어쨌든 그들이 추구한 미학을 그렇게 딱 김부식이 그렇게 했어. 이런 것이 워딩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거미불로 화이불치 이 8글자 속에서 네. 그들의 미학의 정신적인 가치도 보고 또 그들이 남겨놓은 유물에서 무령왕릉에서 나온 그 금동관식 같은 거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남겨진 거는 지배층의 문화로 남겨졌지만은 네. 우리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그 백성들의 민초들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읽을 수 미루어 있다. 반영이 네. 되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런 의식으로 미술사를 보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있지만 네. 일단 그런 거를 갖고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네. 예, 훌륭한 시각이라고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뭐 불가피한 면도 있었고. 네. 저는 뭐 그럼 거기다가 저도 하나 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문화재라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선시대 때 것들이 제일 많잖아요. 네. 특히 이제 문화 뭐 유산 뭐 이런 것들 보면 서울 시내도 이제 꽤 많은 네. 뭐 궁들이 있고 그걸 다시 이제 뭐 복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도 뭐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월대라고 하나요? 네. 그걸 이제 다시 복원했잖아요. 그게 과연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한번 저 월대 가서 보시면은 네. 그 월대에서 광화문을 바라보고 근정문 넘어 북악산을 보면은 네. 왜 경복궁이 거기에 그 로케이션을 하고 있는가가 확실히 살고 네. 광화문 앞에 월대는 일종 중국어로 번역하면 플랫폼이에요. 네. 그 플랫폼을 놔놓는 것은 연예인들로 얘기하면 레드 카펫이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입장할 때 그냥 아스팔트 길로 들어가는 거하고 네. 레드 카펫 밟고 들어가는 거하고 다르듯이 광화문 앞에 월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네. 외국 사신이 올 때라든지 아니면은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라든지 네. 아니면은 왕이 광화문 앞에 나와서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할 때라든지 네. 그게 세팅이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죠. 따지면 그 앞에도 쭉 다 옛날에 뭐 시장 있던 것도 다 아니요, 복원하고 그렇지는 않죠. 월대까지는 경복궁의 그 영역입니다. 그것을 그동안은 네.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게 돼 있었잖아요. 광화문을 뭐 동십자가 그렇죠. 안국동에서 사직동으로 가다 보면 네, 네. 그냥 옆으로 가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광화문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세팅을 완전히 지금 해서 그 놨는데 그러니까 뭘 위한 복원이에요? 뭘 위한? 우리 누굴 조선시대 왕실 궁중 네. 법궁의 품위와 정통성을 기리기 위한 거죠. 조선 왕조의 이 품위를 보여주는.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조선왕실을 계승한 정부도 아니잖아요. 아니 계승했죠. 우리가 계승한 겁니까?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단군부터 내려오죠. 다만 이제 네. 정프로 질문은 뭐 계승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대개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복원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이제 현대에 사는 후손들의 불편함 이 이제 대충은 이제 항상 그렇죠. 충돌을 하다 보면 네. 어딘가에서 그게 이제 기준과 컨셉이 있어야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되는데 네. 대표적인 게 말씀하셨듯이 그 백제 풍납소성? 위례성터라고 추정되는 풍납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피해자입니다. 요즘도 거기에서 삽니다. 그러세요? 네. 청장님 네. 그게 뭐 저는 위례성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모를 일이지만 근데 거기를 네. 복원하려면 거기 이미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네. 밀고 다시 하려면 뭐 수조원 들 그렇죠. 거예요. 네, 수조도 더 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예산이 있을 때마다 뭐 5억, 10억 이렇게 생기면 집을 한 채씩 사요. 네. 사서 밀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진짜 한 땀 한 땀 해서 그 동네 가보면요. 네.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건데 네. 주택 옆에는 공터. 주택 공터 주택 이렇게 막 중간에 공터가 막 이빨 빠질 수도 있어요. 나머지 집들 다 살 때까지 계속 그러는 그렇지.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 이렇게 이제 다 공터가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가면 주차 환경이 매일 좋아지는 감사함은 있습니다. 그 옆에 공터가 되면 돼. 이게 그 서울 시내 다가구 주택인데 네. 한 가구당 주차 공간이 제가 보기에 한 3대는 되는 것 같아요. 야, 최고다. 야, 최고입니다 진짜. 왜 그런 게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마만큼 살기 전에 이 법이라고 한 우리 법 중에 악법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에 문화재 보호법이 천하의 악법이었습니다. 문화재 보상은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구속을 해버린 거예요 법으로. 문화재 발견됐는데 그러면 관리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풍납토성 자리가 발견됐을 때 네. 여기는 국가 사적이니까 집 들어오지 말라 했으면 안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는 그런 거기가 위례성 자리라고 생각을 몰랐죠. 몰랐어요. 몽천 토성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발굴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은 그 토지 수용 문화재 뭐 액수의 그 논란은 있지만은 어쨌든 국가에서 문화재 지역으로 수용할 적엔 토지 보상을 하잖아요. 액수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그 돈도 안 줬었다. 도시계획 묶어 놓으면은 여기 그 집 지나가는데 이거 도로 확장으로 죽어 놓으면 그 집은 그냥 피해 보듯이 반원고가 누적돼서 여기까지 와서 참 저로서는 해 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해 드리다가 나왔어요. 언제까지 계속 제가 보기엔 그거 네. 다 그 집들 이제 다 사셔야 되잖아요. 언제쯤 아니, 거기만 그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아마 사대문 뒤집어 까면 안쪽은 옛날 집 뭐 다 나오지 않겠어요? 제 말이 그러니까 까서 백제 왕성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까서 고려시대 서민 집터면 그냥 덮어버리고 아파트 지어도 되는 거냐.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렇죠. 왜 서민 집터는 그냥 문화재가 아니고 그 왕 집터만 그렇게 문화재냐. 청동기 시대 집자리는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송곡리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삼양동 경우에는 아무튼 그 주민들 피해 준 거에 대해서 문화재청 전 청장으로서는 사과드리는 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계획은 뭐 어차피 그게 이제 200년이 걸리든 300년이 걸리든 500년이 걸리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예산 생긴 데 사들여서 언젠가는 평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도 하고 복원을 해서 그나저나 빨리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뭐 그거야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얘기한 거는 거미불로 화이불제. 그렇지. 그렇게 지었다. 자, 하여튼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아마 유홍준 교수님 거 책을 한 번도 못 본 분은 아마 없을걸요, 그죠? 제목 안 들어본 분은 없고요. 네. 책 표지를 안 본 분도 없는데 실제로 다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뭐 듬성듬성. 다 읽은 분은 아마 드물거려. 그 전편을 다 읽은 분들은 없죠. 네, 제가 그동안에 쓴 책으로 유명해서 여기까지 나온 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죠. 근데 그거는 1993년에 30년 전에 나와가지고 3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러네. 나와서 지금까지 22권이 나왔어요. 몇 권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까? 1권이죠. 1권이 제일 많이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줄어들어요? 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는 제 인생 스케줄에 없던 거고 미술사가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이 책 그 1권을 이거를 쓸 적에 1991년에 월간 사회평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잡지에 연재를 하는데 근데 이 사회과학 하는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뭐 저 세상에 대해서 발언하는 글 쓰면서 나보고 무슨 재미있는 글을 하나 써달래요. 왜냐하면 여기 원고료를 안 주는 잡지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들이고 또 의미가 있으니까 원고료를 못 받고 쓴 글이었습니다. 근데도 내가
거기에다가 이 글을 쓴 것은 나도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마음껏 써보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네네. 두 분은 다 알겠지만 일반 잡지에서 원고 청탁할 적에 예. 200자 원고지로 35매 이상 청탁하는 일은 없습니다. 35매 이상은 없어요. 그건 네. 지루해서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쓴 글은 다 한 꼭지가 80매에서 100매예요. 단편 소설 네네. 하나의 분량이죠. 예. 그래서 나는 스토크하려고 써두려고 80매 분량의 글도 한번 써서 내가 미술사에서 공부한 거를 여행의 개념으로 해서 동시대 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데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네. 원고료 못 받고 쓴 것이 대박이 결국 났어. 책으로 묶어갖고 네. 베스트셀러에서 어마어마한 원고료 보상을 네. 받은 거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네. 우리 네. 뭐 워낙 이제 글이 훌륭하니까 많이 사랑을 받으셨지만 네. 그래도 뭔가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에 93년 혹은 뭐 94년 요때 네. 뭔가 유홍준 교수님의 이 책을 그 시대가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도 있어요. 왜 유홍준 책이 대박이 났나? 이 책이 우리 관광에 뭐 준거 출판 있는데 네. 그거 나도 다 봤는데 네. 내가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93년 이 책이 나온 게 93년 5월입니다. 네. 그때에 무엇보다도 문민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에서 노동자 대투쟁으로 해갖고 오던 거가 일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민주화해서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사회적으로 큰 강력한 이슈가 있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는 그때 93년이 국민소득 만불 중진국으로 가는 때고 자동차 마이카 700만 대가 보급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여행 문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거를 요구할 때 있었어요. 네네. 근데 또 하나는 그때 93년이 되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서구의 발달된 문화를 열심히 쫓아갔어요. 한도 없이 쫓아갔어요. 미술의 경향도 네. 민중미술 빼고는 어떻게 하면 업투데이트한 텐던시를 받아 쓰느냐. 그 사람이 뛰어난 그 아방가르드 예술가고 그 이론도 그렇죠. 사회학 이론도 그 최신에 유행하는 지식을 갖다가 뭐 전달하기 바빴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충 알겠어요. 서양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89년인가요? 해외여행 자유화 돼가지고 루블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메트로폴리탄 가서 감동을 하는데 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와본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황당한 데가 있어서 유럽에 유학 간 내 친구들이 방학 때 와갖고 하는 얘기가 걔네들하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서양 문화에 대해서 이집트 피라미드, 파르테논 신전, 피카소, 반고 걔네들하고 꿀리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이 동양 문화에서 불교가 어떻고 유교가 뭐고 하면 자기는 대답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적에 그때 마치 저 옛날에 준비된 대통령이 있듯이 네. 준비된 답사기를 딱 그 제시를 했는데 네.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듬해 서편제가 100만 돌파를 합니다. 맞네요. 그 당시 100만 돌파는 꿈에 지금은 1000만 가야 뭐 그렇죠, 그렇죠. 대박이다 네. 하지만 그 당시 100만은 생각지도 못했고 혹시 저 박동진이라고 하는 인간문화재 판소리 하는 분이 광고 나오셨죠. 나와서 광고 우리 나와서 것은 한 게 소중한 것이요. 이게 맞네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타고 올라갔죠. 90년대 중반쯤에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있었군요. 그렇죠. 그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의
이런 거를 써야겠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럼요. 또 다 사후에. 문화재청에서 프로젝트로 쓰라고 그랬으면 안 될 텐데 백수 시절에 아. 그냥 내 마음대로 그 쓴다 하는 것이 이렇게 그 근데 된 거죠. 원고료도 안 주는 원고를 뭘 그렇게 열심히 쓰셨어요? 아 창간호에 그걸 쓰고 난 3번만 쓰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돈도 안 주는데 왜 그래서 그렇지. 나 다음에는 역사학과는 이희화 선생 쓰고 그다음에 민속학, 국문학 이렇게 아, 이제 예정이었다. 떼넘기려고 그랬죠. 네. 근데 3번 쓰고 났더니 딴 사람들이 다 나는 그런 식으로 못 쓴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쓸 수뿐이 없었지만 네. 여전히 안 주고 원고료는. 원고는 여전히 안 줬는데 창간호가 나오고 며칠 안 돼서 창비의 백낙정 교수가 예. 제 은사인데 음. 자네 그걸 참 잘 쓴 글이라고 날 칭찬을 해요. 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인커리지 됐죠. 야. 그러면서 연재 끝나면 우리 창비에서 책을 내자. 오. 그래서 내 선생님 야, 그러니까 막쓸 수 없었구나. 제가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어. 열심히 쓰겠습니다만은 이 잡지가 오래갈 잡지 같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폐간되고 난 딴 데에서 마저 써가지고 책을 낸 거였죠. 원고는 계속 쓰고 딴 썼죠. 데서 그 방향으로. 나중에 책을 내기 위해서 써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책 낼 적에는 이제 다시 리라이트를 해가지고 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팔리셨습니까? 아이고 전부 다 합친 게 나도 안 쉬어봤는데 지금 현재 답사기는 500만 부 나왔습니다. 1권이 150만 부. 네. 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주네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안 샀지. 150만 분인데 이것들이 다 해서 근데 1권이 나오고 나서 그 100만 부가 1년 만에 나가고 세상에. 와. 그다음에 30년을 지금 오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적에 내가 지난번에 3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얘기했는데 예. 비결은 내가 1, 2, 3권 쓰고 끊었습니다. 그만 쓴다고. 94년, 96년 1, 2, 3권 쓰고 난 다음에 네. 난 이제 내 본업으로 들어가서 미술사 연구하고 답사기는 그만 쓴다. 그리고 이제 인쇄도 뭐 그 당시 돈으로 치면 뭐 굉장히 더 이상 받았죠. 바랄 바다 없이 그렇죠. 집이 몇 채 값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단 말이에요. 네. 96년에. 그러면서 나 이제 그만 쓴다고 이제 절필 선언을 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게 네. 서울, 충청북도, 제주도, 경기도를 하나도 안 썼거든요. 난리가 1, 2, 나지. 3권에서는 1, 2, 3권에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둔다 소리를 못 하고 있고 또 혹시 북한 답사기를 쓸 기회가 혹시 나에게 온다면 그때는 내가 또 쓰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6년도에 북한 답사기를 쓴다는 거는 그건 그렇지. 국가보안법에 그렇지. 걸린 그렇지. 간첩이죠, 간첩. 그럼. 실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근데 97년에 북한을 갔잖아요. 왜요? 중앙일보에서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연재를 계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97년에 그때 이제 그 남북 교류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캐도에 남한 사람들이 네. 가서 일하고 했잖아요. 원자력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이제 이렇게 인적 교류와 경제적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터뜨리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신문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신문사들이 다 자기가 가야 돼. 방북 신청에.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어디도 허가를 못 내주는데 네. 그때 중앙일보가 머리를 썼구나. 로비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는 취재가 아니라 유홍준의 북한 답사기를 쓰겠다. 그래 놓으니까 저쪽도 안심을 한 거죠. 문화유산만 얘기하니까. 네네. 예. 뭐 상대방도. 가는 데에는 뭐 삼성하고 그 당시 중앙일보 삼성이 갖다 쓰니까 네. 뭐 내가 알기에는 컴퓨터 뭐 100대 갖다 이렇게 주고. 주고 그런 입장료죠 일종의. 네. 그리고서는 1년 동안 중앙일보에 연재를 했어요. 북한에서 혼자 다니시면서 나 혼자가 아니고 기자하고 그다음에 다른 문인들하고 해서 15일간 2번을 갔다 왔어요. 그게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양쪽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서 집필 허가를 얻은 게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 한 달 정도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15일씩 주고. 그럼 거의 뭐 포섭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항상 그 보위국 사람이 있어갖고 민간인 접촉을 못하게 하고 그 맨날 묘양산 갔다 오고 박물관 가고 금강산 개성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재를 썼는데 또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또 금강산 또 대박이 납사하기를 썼죠. 또 가서. 그러니까 5번이 됐잖아요. 네. 3권 썼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북한 한 권 쓰고 금강산 쓰고. 네. 그리고는 이제 제 본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화인일전이라고 하는 거를 썼습니다. 책을 몇 권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 3권뿐이 안 돼. 이 화인열전은 진짜 있는 분이 더하다 정말. 나의 문화유산 납사기를 그렇게 하신 분이 야 이거 내 전공은 사실 이건데 말이지 하면서 야. 이게 바이오그래피예요. 네. 화가들의 삶과 예술. 여기에 4명에서 1권, 2권에 8명이 쓰여 있어요. 네. 1권은 겸재, 2권은 단원 김홍도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제 9번째 화가가 추사 김정이에요. 네. 근데 추사 김정이는 하도 그 이야기가 많아서 그 3권을 썼다 별권으로 하나를 네, 해놓고 이거를 이제 그 주력을 해서 아마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참에 내가 진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가 네. 인문학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롤 모델로 삼을 인문적인 사상가, 학자, 바이오그래피가 없어서 그래요. 동의합니다. 네. 다산 정약용,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퇴계 율곡 이분의 바이오그래피 온 국민이 다 읽을 수 있는 번본이 없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고 그래야 되는지 몰라. 몇 권 있으니까. 근데 네. 그건 전문서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바이오그래피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그 베스트셀러 코너 가면은 그 바이오그래피 코너 끝에는 오토바이오그래피 코너가 있어요. 자서전.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이 전기 문화가 없어져 가지고 그러네요. 내가 참 추사 김정희를 내가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이 돌아가신 지 15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해서 추사 김정희의 전기가 없냐. 추사 김정희가 워낙 르네상스적 인물이 돼서 글씨의 대가죠. 네. 시에서도 대가야. 선에서는 백파선사하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은 경학에도 대가라고 하고 누가 뭐래도 금석학의 대가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추사를 금석학자로서 추사. 차의 신이었죠. 초이하고 다산하고 추사. 차 다인으로서 추사. 전문가. 서예 추사가 한 7가지로 찢어져서 총체적인 인간상으로서의 추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당시에 언제고 추사 탄신 서거 150주년이 되면 박물관에서 추사 특별전을 할 거 아니냐.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썼더니 이제 또 내가 뭘 하면은 뭐가 틀려든 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참 기가 막힌 또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비판한 사람이 이게 지가 잘났다고 추사 전기가 처음으로 썼다고 썼는데 네. 무슨 책이 아무개가 쓴 무슨 책이 있다. 과거에. 그래서 놀라서 찾아봤더니 계몽사에서 나온 아동문고였어. 나 그거 읽고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였는데 아동문고에 위인 전기는 있는데 있어, 그래. 진짜 전기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아동문고는 번번이 되는 바이오그래피를 아동도 읽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동문고에 대한 수요가 위인 전기가 있다는 거는 일본이나 미국을 통해서 다 알아서 출판 시장에서는 아동문고의 위인 전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인문학자들이나 문필가들은 전기를 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한번 2% 정프로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단원 희몽도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해 보라고 그래봐요. 단원 희몽도. 5분을 얘기 못해. 풍속화의 대가. 네.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 쓴 단원 희몽도가 150페이지예요. 그분의 삶이 태어나 가지고 죽을 네. 때까지 해왔던 거와 네. 뭐 연풍 현감을 했다가 스캔들로 해서 파지게 되는 이야기까지 합쳐가지고. 아, 네. 사또였어요? 그렇죠. 아, 난 그래도 네. 그 추사 김정희 이분은 네. 이렇게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갖고 일가를 이루면서 네. 그 생활비는 어디서 나온 분입니까, 이분은? 추사 김정희는 경주 김씨의 당당한 왕가의 사돈집이죠. 대단한 곳이죠. 금수저여서.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없죠. 아.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대왕의 사위였잖아요. 아, 집이 좋아야 대대로 돼. 그러니까 네, 굳이 그럼요. 뭐그 생계 그랬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됐던 그런 거였는데 참 초이가 제문에 쓰듯이 금수저로 살았으면 그만인 건데 세상의 원리를 어기다 보니 신선도 나무꾼처럼 일해야 되고 봉황새도 가시밭에 앉는 네. 아픔을 얻은 게 아니겠어 하고 그 얘기를 해. 단호는 네. 중인 출신으로 당시 테크노크라트 예. 전문직으로 네, 중인이었고 어. 추사 김정희는 병조 판서까지 완전 하잖아요. 귀족이고. 과거에 다 예. 득했고 아, 공무원이셨네요, 그러면. 공무원도 당당한 공무원이었죠. 아버지도 2조 판서였고. 아. 아니 지금 저희 같이 오신 출판사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오늘은 아니, 뭘 팔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은 국토박물관 순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관계 없어. 그건 관계없어. 본인은 관계없죠. 저분들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그래피를 쓰다가 중단을 하고 문화재청장을 4년간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창비에서도 요청도 있었지만 네. 제주도 분하고 충청북도에 요청이 많아서 네. 다시 답사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도 이렇게 있는데 왜 빠졌습니까? 제주도 외면하냐? 충북이? 아니 그 재미가 없어서 빠뜨렸었죠. 처음에 쓸 때. 네. 왜냐하면은 충청북도를 왜 내가 3권을 쓰도록 안 썼는가 보면은 내가 충청북도에 답사 가서 잠을 자본 기억이 없어. 왜요? 당일치기로 보고 오거나 그렇지. 지나가면서 안동 가는 길에 들렸거나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느끼는 향토적 서정을 쓸 없구나. 내가 체득한 게 없었어요. 워낙 교통이 발달한 요지여서 그냥 지나치면서 보면 되니까. 그냥 단양 팔경 같은 경우만 쓰면은 경치만 갖고 문화유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가 그랬어요. 제주도 답사기를 미술사 하는 사람이 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미술품이란 게 그래도 제주의 자연이라고 하는 거 풍광은 너무 좋구나.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 답사기가 7권 한 권인데 그 제주도 답사기 도라르방 어디 감수강 제주도만 갖고 한 권을 쓰면서 네.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제주의 모든 것을 쓴 거예요. 제주학, 제주의 지질에서 식생에서 역사, 민속, 언어까지 그거 해녀의 삶까지 이거를 다 녹여서 그 쓰는 건데 내가 제주학을 쓴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문에다 쓴 게 나는 제주도 답사기를 쓰면서 제주 허씨를 위한 답사기를 쓰겠다. 허츠? 허자가 들어가 있어요. 렌트카는. 네네. 그러니까 제주에 렌트카를 갖고 가는 사람은 이 책을 보고 다녀라. 그래서 관광 코스가 아니고 네. 이렇게 해서 가면 와을 본항당에서 거기에서 이 제주도 할망을 만나는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 소지를 어떻게 해서 쓰고 있고 용눈이 오름에 가면은 뭐가 아름답고 다랑시 오름이 뭐고 거기에 4.3의 흔적이 어떻게 있고 이런 거를 전부 제주의 모든 것으로 다 쓰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제주 사람만의 제주도가 아니고 아니 오늘 제주도 얘기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글쎄 거기에 있는 사람 재밌잖아 근데 일단. 어쨌든 거기서 제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그러놨더니 이제 서울 사람이 서울을 안 쓰냐고 그래서 서울을 4권을 썼어. 서울은 좀 써야죠. 그래서 서울을 이제 4권을 써서 12권이 됐어요. 아이고 많이 쓰셨다.
근데 30년이 된 거예요. 그만 쓰시죠 이제. 이제 그만 써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게 끝마무리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끝마무리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 써오는 걸로 어디 이렇게 빠진 데 쓴다는 건 한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국토박물관 순례. 드디어 나온다 이 얘기.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우리죠. 왜 국토박물관 네. 순례라고 그랬냐면 출판사 직원분들이 지금 막 엄청 울고 있었거든요. 내 책의 첫 문장이 네.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박물관이다. 이게 이제 내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리고 인간은 아는 만큼 보인다.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알지 못하니까 문화재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한준의 그 명언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네. 던져놓은 거예요. 그 기조로 나와서 우리나라를 전 국토를 박물관으로 봤을 때 네. 박물관에 가면 구석기실, 신석기실, 삼국시대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순서가 구석기 시대 연천 전곡리 답사기, 네. 신석기 시대 부산 영도 답사기, 네. 울주 언양 반구대 천전리 답사기, 그다음에 고구려는 천상 만주 지반 거기까지 쓴 게 1권이고 2권은 백제에 그동안 이제 많이 썼는데 안 쓴 거로 백제금동 대학로가 발견된 그 부여 왕릉원 답사기. 또 신라의 경우 내가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도 경주 다운타운에 있는 신라 왕릉 답사기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시대별로 쭉 가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전 책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시대로. 그래서 이거 다 읽으면 우리 역사가 보이게. 이제 마치 그 역사를 과거에는 가로로 봤더니 이번에 세로로 딱 그렇죠. 보면서 아이고 이해가 빠르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딱 가로 세로만 정리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역사는 끝이네, 그죠? 끝은 아니어도 하여튼 이제 완벽 정리야. 잘한다. 역시 네. 이래서 정프로 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 역사를 직조했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야. 직조한 거죠. 직조했잖아. 어쩐지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정프로가 시간 없어서 2%가 진행한다 그러면 네. 안 하겠대. 아이고 나도 좋다고 뭐 가지고 뭐 나도 일 안 해서 좋다고 하는데 야, 이게 바로 정프로의 진면목이구나. 가로 세로 정리해야죠. 근데 근데 역시 나 자신은 그 미술사가로 남기를 희망하고 네. 그 노력을 한 것이 또 세 번째 책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이게 네. 통사예요. 네. 이게 6권입니다. 이 1권은 선사 삼국 발해까지 썼고 2권은 통일신라 고려고 3권은 조선시대 회화 해서 이번에 조선시대 도자기 공예까지 6권이 나왔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다. 13년 걸려가지고선 이거를 어쨌든 그게 전공이죠. 전공이죠. 선생님 이거가. 큰일 났다고 왜요? 지금.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다 사라는 거예요? 뭐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문화유산 답사기 있잖아요. 네. 12권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네. 사람들이 좋은 책인 줄 알지만 네. 이게 하도 방대하니까 손을 안 대. 그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3시간짜리 되면 일단 누르기 겁나. 그래서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네. 한 권으로 읽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냈어요. 유 총장님이 와, 직접. 이거 마치 유튜브 작년에. 쇼츠 같은 거구나 이거는. 다이제스트. 네. 그냥 그것만 읽으면 돼. 이제 앞에 건 이제 다 필요 없고 이건 포머 리딩. 네. 네. 그다음에 이 한국미술사 강의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다음이다. 6권이잖아요. 네. 이제 근현대 미술사 쓰면 7권이 되면 이거를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읽는 한국미술사 강의를 내려고 그래요. 예전에 한 권으로 읽어야지. 저희 집에 네. 이렇게 그 책 외판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집에. 뭐 왔어. 삼성 뭐 왔어. 그렇죠. 금성출판사. 뭐죠? 기억나. 네, 있잖아요, 하여튼. 그게 나는 입금한 거. 그거보다 아무튼 한 권으로 읽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목은 아는 만큼 보인다예요. 네. 아만보야, 아만보. 아만보. 그리고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도 네. 7권을 하나로 해서 내는 게 내 인생 출판의 큰 목표고 네. 바이오그래피는 그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도를 두지 않고 네. 내가 글 쓸 수 있을 때까지 쓸 거예요. 한 20년 화가들의 삶과 예술. 그래서 뭐 박수근, 이중섭까지 전부 김한기까지 네. 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존경하는 화가
또 그분의 화가의 일생 속에 그 시대의 고뇌와 그 행복 또는 아픔 이게 어떻게 녹아 있고 우리를 이렇게 즐겁게 했는가 하는 거를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네. 그런 걸로 쓰고 싶고 또 이 귀신과의 대화니까 내가 말씀드린다면은 나도 글 쓰는 거 이제 그만 써도 돼요. 그리고 강연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도 돼. 네. 이제 놀아도 된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명감을 갖고 한다는 것보다 네. 어디 가서 강연할 때 네. 요새는 이제 힘들어서 네. 앉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거든요. 아. 이게 강의하러 갔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전도하러 왔다고 생각하면은 네. 아주 신이 나. 아 그렇습니까? 이 전도사는 안 믿는 사람도 붙잡아가지고 믿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이 네. 평생 미술사를 전공해 오셨으니까 미술사에 관심은 많으실 텐데 네.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 저희 같은 네. 중생들은 네. 사실 어떤 사람의 삶이 그 고달프거나 의미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평생 뻥튀기를 튀기다 가든 철공소를 하다 가든 네, 그 그렇죠. 삶이 다 그 하나하나 뭐 스토리가 있고 있다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그 화가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천착하고 공부를 해야 할 특별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미술사가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역사학자나 국문학자나 정치사학하는 분들이 그 훌륭한 분들의 전기가 해서 이렇게 같이 쌓였으면은 그게 우리의 정신문화의 자산이 되는데 나는 빠져 있는 그 우리 화가들의 몫을 그쪽이 너무 없어 우리가. 나 이 대답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가 지금 네. 그 많은 그 다양한 삶보다는 그 뭔가 사람의 그 성정을 네. 화폭에 담아내는 이 그림이라는 건 네.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하셨으면 실망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네, 그건 뭐 그건 아니고. 아니지. 그건 뭐 지 제주가 그림이니까 그건 그림 거고 그치, 지 난- 제주가 글 쓰는 것만 글쟁이로 한 거지 그것만이 위대한 건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연구하게 된 게 이거니 나는 이 그렇죠. 사람들의 전기를 쓴 그렇죠. 것뿐이지. 그럼요. 마침 이 분야에 또 야. 그분도 전기가 없고. 없어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학자나 사상사 하는 분이 다산이나 퇴계나 율곡의 전기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아주 그 뭐야 번본으로 읽을 수 있는 네.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문적인 거와 대중적인 거를 사람들이 많이 구별하잖아요. 이를테면 전문서와 대중서를 구별해요. 네, 네. 그래갖고 또 이거는 전문서가 아니라고 교수업적 평가에서 빵점이야. 대중서니까. 네. 이게 크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많이 팔린 대중서 아니에요? 아, 그게 맞는 얘기지. 또 얘기할까요? 이거는 여태까지 문학상을 받은 게 없어요. 뭐 그렇겠죠. 왜냐면 장르도 없어. 예를 들어서 아. 우리나라에 퓰리처 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대상 될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대중서 또는 네.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적인 것을 수준 낮춘 것이 대중성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도 알아들을 수 있게 눈높이 맞춰서 쓰는 것이 그게 대중서예요. 쉽게 쓸 뿐이지 요약 정리 한 그렇죠. 번으로 하지는 네. 마라. 네. 그게 자기가 아는 높은 지식을 못 읽는 사람은 수준이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가 쓴 글의 대상이 잠정적인 독자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쓴 거고 대중을 상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대중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고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걸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이에치카 네. 이 사람의 첫 번째 저작이 도스토옙스키 전기예요.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 전기를 쓰면서 네. 나는 뭐 외교관으로 역사학자로서 문외한이지만 나는 도스토옙스키를 쓴다. 이딴 말 앞에 하나도 없어요. 도스토옙스키의 바이오그래피 연대기는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난 그중에 따님이 쓴 그 전기에 입각해서 이 이야기를 쓴다. 이러고 시작해요. 이게
그 우리 사회가 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가서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그 전문적인 거를 녹여서 대중과 함께 사는 방법은 안 들어오고 일반인들은 뭐고 저만 알 수 있는 거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그게 전문가처럼 통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맞네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다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우리가 해낸 것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내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내 책이 30년 동안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이 신조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이게 옛날 책에 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지만은 판매고가 판매가 네. 100만 부 나가는 거에 100분의 1이면 10,000부잖아요. 네. 지금 10,000부 나가는 책 찍는 데가 별로 없어요. 어렵잖아요. 없습니다. 네. 예. 우리 지식인들의 그 내용이 우선 그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 컨텐츠의 수준이.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형식은 대중적이고 현대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내 글 곳곳에는 네. 아까 얘기한 상대평가 같은 개념이죠. 서양 미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서양의 건축가가 와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했다 하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게 있죠. 국뽕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서 독자들이 안심도 하는 거죠. 네네네. 나는 지금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3프로 TV에 많은 그 프로를 보는데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이야기 네네네. 그거 뭐 공전의 히트를 쳤죠. 아, 보세요. 임남식 교수의 네. 중동학교를 아, 내가 중동학교로. 2번이나 봤어. 이번에 그 하마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또 봤어. 복습해서 봤죠. 예. 네. 강성원 강성원 교수, 교수의 인도. 인사이드. 남아시아 네. 인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내 나와바리 비슷하지만 전원경의 아트앤시티. 네. 언젠가 3%가 날 부를 거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유. 왜냐하면 이건 전부 옛날 외국 얘기잖아요. 아, 네네. 그러네요. 이제 우리 국내 얘기를 찾을 때가 됐잖아요. 아, 우리가 늦었어. 늦은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나를 부르지 않으면은 나 비슷한 사람은 어디서 구해와야 아이, 돼. 안 돼.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아 있지. 근데 저희는 그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 국토박물관 순례를 가지고 네. 이제 유영준 총장님과 같이 하면 네. 저 책이 안 팔립니다. 아, 이거 관계 없어요. 나는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졸업했고, 예. 그 다음에 출판사 직원들로 지금 괜찮은가? 무슨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거예요? 조금 좀 팔고 나서 저희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겠나. 왜냐하면 책보다 더 재밌으니까 이게 네. 영상이. 문제야, 이 문제입니다. 근데 3프로 TV에서의 강점이 예? 그 최준영 박사나 임남식 교수, 강성원 교수들 얘기하는 내용 있잖아요. 네. 그런 콘텐츠를 그렇게 장시간 받아주는 미디어가 없습니다. 없죠. 근데 그건 저희의 네. 시청자들이 그걸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하는 아니, 거죠. 그- 마음껏 컨- 하잖아요. 그 마음껏. 콘텐츠들의 네, 네.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바로 정프로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 에헤이. 그 임남식 교수가 처음에 와서 중동 개론 설명하다가 예. 뭔지 깊이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 저 시간이 어떠니까 했더니 이 프로가 그랬어.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10부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프로 TV의 강점이 아,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를 알고 예. 언젠가는 이제 국내를 찾으면은 네. 이제 찾다가 안 되면 나한테 오겠지. 예. 이제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왔는지 어째서 왔는지 하여튼 예, 왔어요. 오셨어요. 예. 저희가 그 안타깝지만 예.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 방송으로 시작하면 책은 안 팔린다. 네. 그거는 아시고 네. 시작하시면 뭐 저희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네, 하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국토박물관 순례가 이게 가장 최근 책인가 봅니다. 이게 이제 5권으로 완성될 거예요. 아, 올해 2권 나왔고 1, 2권 나왔고요. 이제 요 다음이 가야, 통일신라, 네. 그다음에 고려, 조선, 근현대 이렇게 쫙 쓸 거예요. 박물관별로.
박물관별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 박물관별로. 그렇죠. 아니, 박물관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지역을 네. 찾아간다 이거지. 그렇지. 시대 순으로. 시대별로 시간 순으로 간다니까 가야 이번에는. 고분들을 찾아가고. 우리나라 전체가 박물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어디 박물관 이게 아니고요, 형님. 그렇지. 우리나라 아. 전체가 박물관인데. 아 그래서 저렇게 했다. 네. 그럼요. 걱정이다. 저는 저거 딱 보고 아이고야. 우리나라의 많은 박물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글쎄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질문을 있었는데 드리게 박물관 가면 깨알 같은 안내가 그냥 다 벽에 있거든요. 아니야. 그러면 저걸 왜 다 읽어야 하는가? 네. 난 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박물관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한반도가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이에요. 그렇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나온 책이긴 하나 워낙 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고르시면 된다. 예를 들어서 미술사 관련된 책들은 또 그 아까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책 있죠. 한국미술사관이 전 6권. 예, 6권입니다. 6권 있고요. 화인열전. 이거는 이제 절판을 시켰는데 네. 왜냐하면 고치려고. 화인열전. 금년도에 아무튼 네. 이거 복간할 거예요. 1, 2, 3권. 네. 이런 책이 없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없었죠.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없어요. 근데 네. 재밌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와가지고 후배들의 연구가 많아서 아하. 개정을 해야 돼요.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해야 돼. 네. 근데 이게 답사기 쓰느냐고 업데이트를 못한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아이고, 안 돼, 절판한 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요거 잠깐 쉬고 네. 놀러 오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고르시든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 일단 나의 국토박물관 순례 요거부터 먼저 조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들도 좀 제가 넘어가시면 어떨까? 3%의 부탁을 하고 싶다면은 네.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서양의 아주 엑셀런트한 것에 엑스포트들이 와서 정말 우리 깊이 있게 즐겁게 네. 하고 있잖아요. 국내로 올 때 음. 문화재와 미술에 대해서는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데까지 해요. 네. 그럼 나뿐만 아니고 이를테면은 국문학하는 분이 우리의 소설과 시에서 맞네요. 해봅시다. 한 것도 그렇고 사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이 여기에서 다산에 대해서만 10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축적될 때 우리 그 이제까지 해왔던 거가 한 레벨업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이 기다릴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합시다. 그다음에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말이 그 굉장히 매력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네. 이 93년 이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집단적 개성의 시대지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 그때 나의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다음에 베스트셀러 나온 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수. 홍세화. 그런 식이죠. 나를 찾는 거죠. 맞네. 네.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답사기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집단적 지성의 그러니까. 이야기로 쓰는 거지 내가 뭐 했다는 거는 할 수 없는 시절이 이제 나를 찾는 그런 때가 온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어떤 그렇죠. 욕망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사회를 바꾸셨습니다. 이 사장님.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얘기 했잖아요 방금. 네. 방금 그 얘기였던 것 같은데 뭐. 잘한다. 정프로 잘한다. 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3프로 TV가 그 동안에 인문학의 분야를 네. 이게 그 대중화시키는 데에서 선도해 온 것을 내가 감사하게 아유, 너무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국학,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상, 역사, 문학, 알겠습니다. 미술 네. 이 분야 속에서 또 더군다나 바이오그래피 만들어 같은 보겠습니다. 거 예.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네. 근데 이런 거 기획은 중요한 거가 기획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유홍준 교수님 아니 근데 하시죠. 나는 미술뿐이 못해요. 네. 근데 아니 우리가 그 전에 뭐 최준영, 네. 임남식 알았나요? 강성은 몰랐죠. 다 몰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아니면 나도 또 추천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번 기획을 해보시죠. 해주십시오. 예.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유홍준 사장님 앞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시리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이게 세안도 추사 그린 거 세안도고
주사는 여기에다가 우선시상 완당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시무 내 마음의 친구에게 감상하라. 외사는 내 호예요. 그리고 이제 세안도의 핵심인 말이 공자왈 세한연후 지후 해안연후 지 송백지 후조야. 그다음에 비부 참 쓸쓸한 노인네 완당 노인이 쓰다. 이렇게 이게 핵심이지. 갑진년 정초 눈이 오는 날 외산 유홍준이 임모했다. 베꼈다. 이진우 프로. 아.